4월 18일 정전 시작입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미쳐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뉴욕 증시도 지금 뭐 금융 리스크, 뭐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러한 좀 시장에 침체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마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묻지마 랠리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제가 새벽 브리핑으로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리스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시장이 올랐는데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용 리스크가 있다. 뭐 이제 사업용 부동산 전문을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파산 이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획적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들이 이런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금융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 내용이. 그래서 이 뉴스가 딱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최근 아시겠지만은 뭐 팬데믹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산업의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일부러 계속 파산을 하고 있다. 파산하게 되면은 그 파산에 대한 자본 부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유동권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약속의 3시 아니 3시만 되면 반등이야. 그러니까 이 3시까지 잠을 못 자. 3시만 되면 반등을 해서 그냥 반등하는구나 하면서 또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그냥 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묻지마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접어두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이 전기차 보증금 16개 차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만 빠진 게 아니고 독일, 일본차 다 빠졌어요. 테슬라가 지금 차종이 많죠. 테슬라, 포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차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쉐볼레도 5개 마지막으로 크라이슬러가 캐딜락이 이제 마지막 한 종류가 있으면서 총 16자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차. 네, 미국 차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포드라든가 다른 기업들에게 전기차 많이 배터리 많이 팔면 되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지금 뭐 독일은 빠질 수 있죠.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좀 끼워줘야 되지 않느냐. 정말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넘어가서 유예기간을 달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예기간 주던지 아니면 뭐 중고차이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뭐 크레딧이라도 줘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디젤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가 현재 급증하고 있다. 디젤이 여러분 어디 씁니까 보통? 네, 디젤 자동차 어디 쓰죠? 화물용 자동차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화물용에 쓰는 디젤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점. 제가 이 뉴욕 증시 업종들 말씀드릴 때 계속 뭐 이제 뭐 보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건설기계, 항공 그리고 뭐 운송 업종들. 근데 그런 업종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도 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리스크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도 최근에 중국 기업의 뭐 매각 이슈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이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인력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인력에 중요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임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이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가 오르면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악재들이. 좀 재밌는 뉴스는, 구글이 오늘 2%대 혼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 구글 써보니까 검색 엔진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총 뭐 3조 9,200원 삼성전자와 지금 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아타게 되면은 구글이 고객사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검색 엔진의 전체 비중은 구글이 아직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이 구글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엉킬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구글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도시항공교통 이슈가 또 다시 나왔는데 핵심 기술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이 면제가 되는 거죠. 예타 대상이 아니고 예비 타당성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면제가 되는 것들을 업종들 좀 선제한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도시항공교통,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뭐 미래차 레벨 뭐 4, 5의 그런 자율주행은 다 동일한 테마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산업의 결정체고 그 바로 전 단계가 도시항공교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고성장주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 하나의 섹터로 묶이면은 그 다음으로 묶이는 게 이제 도시 그 항공교통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같이 엮이는 거고, 여기서 뭐 위아래로 파생될 수 있는 게 뭐 방위산업이라든가 드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공지능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게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챗GPT 이슈가 챗GPT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작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이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모든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하나의 산업으로 갈 것이고, 순서만 우리가 보면 된다. 순서가 정말 마지막은 우주항공이지만 그 우주항공을 넘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먼저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전기차가 도심을 누비고, 그리고 자율주행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레벨이 도시항공교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넥슨 게임즈가 또 올라왔는데, 게임 테마주 그리고 엔터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제약바이 업종들은 보지 않는다는 점, 지금 또다시 엠폭스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의 순환매는 지속될 것 같다. 그 대신에 하나의 테마, 내가 2차전지 종목의 2차전지 섹터의 종목을 3, 4개를 가지고 있는다든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로봇 테마 하나, 2차전지 테마 하나, 엔터 하나,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테마를 좀 분산해 넣으면서 약간의 비중 조절만 잘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지금 하나의 업종으로 내가 좀 비중을 넣기에는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 일정 다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랑 좀 비슷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뉴스가 쏟아지니까 막 테마가 거의 한 5개 정도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뉴스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